자, 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계 파트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계산 파트. 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3페이지고요. 자, 11번 갑니다. 1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고르면. 요거 이제 앞에 제가 앞에 파트 나갈 때 잠깐 설명드렸어요. 1번서부터 10번까지 할 때. 전부원가 계산 제도는 A 개념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전부원가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부속품적인 이제 성격을 가지는 원가들은 전부 다 제조원가로 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가 부착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가 부착 개념이란 제품 생산과 관련되는 원가는 부속품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원가 행태와 관계없이 모두 제품 원가로 본다. 오케이, 원가 부착. 다음 두 번째,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B 개념의 근거를 두고 있다. B 개념이란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은 원가 회피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가를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들, 회사가 절약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아낄 수 있는 원가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변동비죠. 그래서 그런 변동비들은 제조원가로 보겠지만 회사가 생각을 해도 절약할 수 없는 원가들, 일정하게 계속 발생하는 고정비 같은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이제 회사가 이제 관리할 수 없는 원가들이다 보니까 그런 원가들은 전부 다 제조 원가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B 개념이란 발생하는 원가가 미래의 동일한 원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면, 회사가 절약을 할 수 없다면, 되셨어요? 그 원가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가 회피. 답안에 가는 거 1번. 자, 아래 12번. 자, 다음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 목적. 기본 목적은 변동원가 내부 계획과 통제, 경영관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1번 맞고, 이것도 앞에서 지나가면서 설명을 했었고, 전부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계산했던 게 전부원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기초정보자료가 되시는 거를 계산하는 걸 전부원가 계산. 그래서 1번 맞고, 다음, 그러고 요거 변동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내부 계획 통제로 내부 보고 목적입니다. 다음 2번 제품원가 계산은요. 변동원가는 제품원가 계산을 할 때 변동비만, 재료비, 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만 제조원가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오케이. 다음에 전부원가 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2번 맞고. 다음, 그러고 3번 변동원가 계산은요,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요.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하시면 중간에 공원이익 떨어지시고요. 전부원가 계산은 제가 앞에서 외부 보고 목적으로 하는, 지금까지 계속 계산했던 게 전부원가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인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답안에 가는 거 4번. 변동원가 계산은 판매량을 기초로 한다 그랬고, 전부원가 계산은 생산량과 판매량을 전부 다 고려한다 그랬죠. 초변동도 생산량, 판매량. 답안에 가는 거 4번. 다음 아래 갑니다. 13번. 전부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노무비와 변동제조간접비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변동제조간접비를 기간비용으로서 처리함으로써 공원이익 계산을 할 때 재료비만 차감을 한다. 되셨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초변동원가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재료비를 차감해서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을 산출한다. 매출액에서 직접 재료비를 차감해서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을 산출한다. 오케이. 다음 3번 변동원가 계산은요, 직접 재료비와 변동가공원가라는 거, 변동가공비는 직접 재료비를 뺀 그 외 나머지 변동제조원가예요. 그래서 흔히 직접 노무비와 변동제조간접비가 포함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오케이.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말 정리하면은 재료비와 변동가공원가 되셨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기능에 따라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한다. B 원가 행태에 따라서 구분하시는 거죠.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는 건. 그래, 답안에 가는 거 4번. 다음 아래 계속 갈게요. 14번. 자, 다음 올해 판매량
판매량이 400단이었는데 전부원가의 기말재고액은 얼마일까요? 자, 그럼 전부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재료비, 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까지 들어갈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게 변동비, 그러고 요게 변동제조간접비, 그리고 얘는 고정비, 그러면 얘는 다시 고정제조간접비가 되실 거예요. 판관비는 앞에서 계속 설명드릴 때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변동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에서 변동비가 총 얼마냐면은 단위당 600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몇 개 만들었냐면요. 500개를 생산을 했는데 현재 판매를 400개를 했다면 되셨죠? 그럼 T계정으로 봤을 때 여기 T계정 간단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제품. 자, 그리고 차변에 들어가는 게 기초, 다음에 단기에 생산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생산이라고 쓸게요. 자, 다음 그러고 대변에 가는 거는 기말, 그러고 매출원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올해 초에 영업활동을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기초 넣고 다음에 생산한 게 몇 개 생산했냐면 500개 생산을 했대요. 자, 그럼 생산은 500. 근데 그 중에 판매를 400개 했다 그랬으니까 매출한 건 400. 그럼 남은 게 기말이 100개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현재 물건을 만드는 단위당 원가가 600원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물건 판매하고 남은 기말 제품 100개를 곱해주게 되면 600 곱하기 100을 해서 6만원이 될 텐데 이게 변동비 되셨죠? 그러고 고정비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고정제조간접비. 그럼 고정제조간접비 같은 경우 고정비는 계산을 하실 때 앞에 이제 개별원가 계산하셨으니까 그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제조간접비 총액에서 나누기 동기간 빵빵법 총액을 나눠서 나오시는 게 배부율이고 곱하기 빵빵법을 곱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제조간접비 배부액이다. 그래서 이게 흔히 제조간접비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채워보면은 고정제조간접비 총액이 얼마냐면 10만원이래요. 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단위로 할 거니까 총 단위가 몇 단위냐면 500단위 하면은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가 나오겠죠. 그게 배부율 되셨죠? 곱하기 우리가 계산하는 건 지금 기말 제품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기말 제품은 100개 남았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100개를 곱해주시면 고정제조간접비는 기말 제품에 들어가는 게 2만원. 그래서 6만원에 2만원을 더하시면 다방에 가는 거 8만원. 괜찮으시죠? 그러고 아래는 변동원가 계산이거든요.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앞에서 재료비, 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만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럼 고정비가 포함되지 않을 거고 들어가는 거는 다시 재료비, 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니까 다방에 가는 거는 변동비겠네요. 변동비. 되셨어요? 그래서 6만원 다방에 2번 계속 갈게요. 자, 그럼 하단에서는 초변동원가 계산 가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초변동원가 계산은 제조원가를 재료비로만 보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로만 재료비 곱하기 다음에 아까 기말 제품 100개였죠? 그래서 100개 하시면은 나오시는 게 3만원.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아래는 3만원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이고 확대가 됐네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4번과 15번의 차이는 결국 뭐냐면은 고정비의 차이죠. 고정비.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의 차이는 고정비 차이구나. 그것도 정확하게는 고정 제조간접비 차이인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산식으로 나중에 정리해서 영업이익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변동원가에 대한 영업이익과 전부원가에 대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고정제조간접비의 차이다 가 내시는 거고요. 다음 아래 내려와서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변동비 중에 노무비와 변동제조간접비의 차이인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시면은 변동가공원가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과 초변동원가 계산의 차이는 변동가공원가의 차이다. 그래서 초변동원가와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 차이는 변동가공원가로서 계산이 된다
라는 산식이 도출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저 계속 갈게요. 자, 아래 17번. 자, 제가 목소리가 자꾸 잠겨가지고 멈췄다가 풀었다 자꾸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멈추고 나니까 멈추는 단축키 누르니까 계산 공식인가 봐. 계산 공식 단축키여가지고 그게 한글 표에서 자꾸 계산이 되네요. 자, 17번 갈게요. 자, 3일은 단기 초에 영업 활동을 시작해서, 그럼 앞에서 풀었던 거랑 같은 유형이에요. 기초가 없단 얘기예요. 제품을 500단위 생산했는데 단기에 판매를 300단위를 했대요.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과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기말 제품 재고액 차이가 얼마냐.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뭐였냐면은 고정제조 간접비 차이였죠. 기억나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고정제조 간접비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T 계정으로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단기에 기초가 빵, 단기에 생산된 게 500, 그리고 대변에 기말이 현재 500개 중에 300개 팔았으니까 200개 남았을 거고, 매출원가 매출한 거는 300개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건 이거겠네요. 그럼 산식 정리를 하면 아까처럼 또 해보면 제조간접비 총액에서 빵빵법 총액을 나누고 배부율이 나오면 곱하기 빵빵법을 하면 나오는 게 배부액이었는데, 제조간접비 총액이 얼마냐면요 10만원이죠. 나누기 총 수량이 몇 개냐면요 500개예요. 배부율은 그럼 얼마냐면은 단위당 200원이고요. 곱하기 계산하는 게 기말 제품 거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말 제품 수량 200개 하시면 4만원.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되셨죠? 이거 바로 비율이니까 그냥 곱하기 200 나누기 500 해도 되잖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식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배부율을 계산하세요, 배부액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산식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 아래 계속 갈게요. 자, 그럼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볼게요. 3일은 신제품의 A를 500단위를 생산했는데 단위당 그러면 지금 배부율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0원이고 단위당 고정제조원가가 3원이다. 아래 문제, 기초재고액이 없으며 그 아래 전부원가 계산 대신에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면 기말재고액은 전부원가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 결국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의 기말재고액 차이가 얼마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배부율이 계산돼 있으니까 그 배부율의 기말제품 수량을 곱해주시면은 바로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배부율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은 단위당 3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단위당 3원 곱하기 기말 수량이 지금 몇 개라 그랬냐면은 100개라 그랬죠. 그래서 뒤에 100을 곱해주시면 제조간접비의 차이는 3만원이구나. 아이고 3만원? 300원이구나 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00이실 텐데 아래 보시면은 300이 2개죠. 되셨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앞에 문제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문제 할 때 14번에서 15번으로 갈 때 전부원가에서 변동원가로 바꿨더니 고정제조간접비만큼 빠졌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14번의 답안이 4번이었고 15번의 답안이 2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부원가에서 변동원가가 되면은 고정제조간접비가 제조원가에 들어있다가 나중에 기간 비용으로 빠짐으로써 제조간접비가 빠져주니까 그만큼 변동원가에 대한 계산은 다시 가격이 줄었었죠. 그래서 그 생각하시고 문제에서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면은 그만큼 감소를 하실 거예요. 방금 위에 거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300원이 감소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혹시 이해 안 되실까봐 제가 한번 써보면 전부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가 다 들어가는 거고, 정확히는 변동제조원가 고정제조원가인데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그래서 제조원가가 구성이 되는 거고, 변동원가는 변동비로서만 제조원가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차이로 봤을 때는 고정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물어본 건 변동원가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냐 했으니까 고정비가 빠져야 된다.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감소다.
다음 아래 19번. 자, 19번. 단축키를 바꾸든가 해야지. 안 되겠네요. 자, 19번. 3일에 2000X년 손익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 원가 계산에 대한 매출 총익을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아래 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공원이익을 계산하고 요걸 계산하고 다음에 초변동원가에 따른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을 계산하시오. 그럼 이 중에 제일 계산하기 쉬운 게 초변동원가겠네요. 되셨죠? 자, 그럼 초변동원가는 매출액에서 재료비만 빼면 된다며요. 그죠? 그러면은 판매 가격이 500원짜리인데 재료비가 150원이죠? 그러고 지금 기초 제품은 없고 생산한 거 다 팔았네요. 그럼 기말도 없어요. 되셨죠? 여기서 만약에 기말이 있으시면은 앞에서 전부원가 계산하실 때 조금 까다로워요. 되셨죠? 그건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매출액이 지우고 써보면 매출액이 500 됐죠? 곱하기 수량이 2만 개 다음에 마이너스 재료비는 150 곱하기 2만 개 하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 산식 정리하면은 500에서 150을 빼고 단위당 공원이익에서 2만을 곱해도 결국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500 곱하기 2만 플러스 150 곱하기 2만 해서 n만 하면은 700만원. 답안에 가는 거는 요거겠네요. 되셨죠? 자, 또 가볼게요. 자, 그럼 변동비 계산할 때 지울게요. 요거는. 자, 그럼 변동비 계산할 때는 공원이익 계산할 때 변동 판관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똑같이 매출액은 500 곱하기 2만일 텐데 되셨죠? 단위당으로 계산하면 빠르긴 한데 혹시 단위당이 익숙하지 않으실까봐 저는 산식은 계속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고 변동비는요. 재료비 변동비, 노무비 변동비, 변동제조간첩 변동비, 변동 단위당 판관비 변동비. 그럼 이렇게 더해야 변동비일 거예요. 지금은 변동 제조원가를 물은 게 아니에요. 공원이익 물었으니까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비는 볼 필요 없고 그럼 150에 120에 50에 30 더하면 자 350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들어가시는 거 마이너스 350 곱하기 2만을 하시면은 공원이익이 되시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다방에 들어가시는 거 300만원. 그러면 300만원. 다방에 가시는 거 일단 3번인데 요거 가지고 전부원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전부원가 계산은 이 상태에서 변동판관비는 의미가 없어지고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식을 정리해 보면은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매출액에서 500 곱하기 2만 해서 1000만원에 마이너스 변동비 현재 변동비가 재료비 노무비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가 있으니까 150 플러스 120 50 하시면 320 단위당 320에 곱하기 위에 것도 단위당 매출액이니까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변동비가 640 마이너스 고정비는 현재 물건을 2만 개 만들어서 몰빵으로 다 팔았으니까 그냥 20만원 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0만원 빼주게 되면은 1000만원에서 640만원에서 20만원 빼면은 다방에 가시는 거 340만원 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생산량과 판매량이 지금 다르다면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요거 판매량이 10,000개라면 되셨어요? 10,000개라면은 고정제조간접비 계산을 하실 때 앞에처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총액이 20만원이었고 고정제조간접비 총액이 20만원이었고 다음에 나누기 총 생산량이 20,000개 하면은 단위당 10원 곱하기 판매한 게 10,000개니까 곱하기 만을 하시면은 고정제조간접비에 대해서 매출원가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좀 주의사항 그리고 판매량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 좀 주의사항이시니까 챙겨주시고 자 다방이 3번 다음 아래 20번
3일은 2000X 1년 1월 1일 영업을 개시했대요. 되셨죠? 그러면은 기초는 없다는 얘기고 5만 개의 제품을 생산해서 개당 800원에 판매를 했대요. 자, 그러고 나와 있는 거 변동원가 계산 방법에 따른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그럼 끝까지 계산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매출액에서 되셨죠? 매출액에서 다음에 변동비를 빼야 되죠? 그럼 매출액부터 갈게요. 개당 800인데 곱하기 지금 5만 개를 생산해서 문제에서 다 팔았대요. 개당 800원에 다 팔았대요. 자, 그래서 5만을 팔았고요. 그러면 800 곱하기 5만 하시면은 4천만 원이고 여기에서 변동비를 빼면 변동비는 현재 200에 80에 40 있으니까 200에 80에 40 있으니까 320 곱하기 5만 하시면 나오는 게 1600만 원 해서 나오는 게 공헌이익. 그래서 빼주게 되면은 2400만 원 마이너스 고정비를 그냥 통으로 빼줘서 고정비가 800이죠. 800을 빼주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 이게 변동비에 대한 계산. 그래서 800만 원 빼주면 답안에 가는 거 1600만 원. 괜찮으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2번. 됐죠?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자 21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